전자발찌 훼손과 함께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강모 씨가 자수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이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강 씨는 구속 수감됐는데요. 먼저 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돌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자발찌 살해범 강모 씨. 취재진의 마이크를 쳐내고 기자를 밀친 뒤 언론 보도에 대해 거세게 항의합니다.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법원에서 다시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자 이번엔 마이크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실질심사가 끝나고 1시간쯤 뒤 다시 나타난 강 씨는 이번에는 작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법원은 6시간여 만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씨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이어 29일 새벽 3시쯤 잠실 한강공원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 빌 2천만 원을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기 전 이미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끊기 위한 절단기를 준비하고 도주 때 탄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 전후 연락했던 지인들을 상대로 도주 방법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강 씨의 얼굴과 이름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잔혹한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욕설을 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강 씨.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모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심지어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한 것도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도망다니기 힘들어서 본인이 편하려고 그랬을 거란 분석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전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바깥으로 돌려버리면 자기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불안, 이거는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 이기적이다는 거. 실제로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주민센터 등에서 보증금 등 600여만 원을 지원받고도 센터를 폭파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맨날 오면은 협박하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구청을 폭파시키겠다,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은. 전자발찌 때문에 택배 일을 할 수 없다며 화를 냈다고도 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보인 공격적인 성향. 폭력성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점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교도소에서 거물로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공격성을 과시했을 거란 해석입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에 의식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조차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 불안한 도피 대신 익숙한 감옥을 선택한 계산된 이기적인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한두 번 끌려가 본 것도 아니고 14번, 15번 끌려가 봤는데 또 도망 다녀봤자 자기만 몸만 괴롭잖아요. 경찰은 강 씨에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면담을 하고 정신 상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전남 장흥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였지만 정작 이웃들조차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전남 장흥군의 한 야산에서 SUV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어지럽혀진 차량 내부에선 전동 절단기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는 하루 전인 21일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차량을 두고 잠적했습니다. 내려간 차, 올라간 차를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떠든다냐 싶어갖고 깜짝 놀래지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는데 정작 이웃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A씨 바로 옆집으로 이사왔다는 주민은 단 한 차례도 우편 통지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자애들만 걔가 넷이고 집사람까지 여자만 5이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가 또 통보를 받았으면은 제가 이제 더 주의를 했겠죠.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하면 신상정보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이웃 주민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이미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한 주민들은 직접 웹사이트에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정보 제공을 그동안 이제 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탐색견과 드론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